23번 이어서 볼게요. 23번 틀린 거 3번 불문하고 땡. 유무를 불문하고 아니에요. 배상의무자가 있을 때는 뭐요? 배상의무자한테 책임지라고 해야지 당연히. 배상의무자한테 배상의무자는 뭐예요? 사박은 놈. 그러니까 사고 낸 놈. 배상의무자가 사고 낸 사람한테 받아야지. 민식이 쳤어. 민식이 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배상의무자가 되는 거지. 근데 민식이 쳐놓고 도망갔어. 그럼 배상의무자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하지만 배상의무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받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유무가 불문하고 해서 틀려요. 틀렸고 나머지 보기는 다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24번 이륜차는 회사별로 동일하지 틀렸어요. 이륜차 여러분 자동차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자동차는 뭐 약관도 다르고 약관 공통약관 그러니까 공통약관이 있고 뭐 그러니까 공통약관이 있고 표준약관, 비표준약관, 선택특약 아니 공통특약. 그러니까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보험사도 인범은 똑같고 그러니까 공통되는 약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약관이라 그래서 보험사에서 야 너네 약관 다 다르게 쓰지 말고 최소 이 부분은 동일하게 써 하는 공통약관이 있어요. 표준약관이 있고 또 비표준이라고 별도의 자기네들끼리 쓰는 다른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자동차도 다 똑같죠. 다 달라. 자동차도 뭐 보상도 다르고 뭐 서비스도 다르고 할인제도도 다르고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슈보험사는 뭐 자녀가 15세 미만만 할인해줘. 근데 뭐 바다보험사는 뭐 18세 미만 할인해줘.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1번 회사별로 동일한 보험료 틀렸어요. 뭐 이륜차가 됐든 뭐 승용차가 개인차 자동차가 됐든 다 달라요. 보험료 동일한 건 아니에요. 틀렸고 2번 업무용 자동차는 모든 비사용 아니에요. 자 167쪽 봐봐요. 167쪽 자동차의 구분을 보면은 자동차는 크게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있어요. 사업용은 뭐예요? 영업용 뭐 쿠팡 택시 노란색 차 번호판 달고 다니는 거 택시. 그리고 비사업용은 뭐예요? 개인용이 있고 또 업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업무용 자동차는 모든 비사용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구분이 사업용 쿠팡차가 있고 쿠팡이 아닌 거 비사업용이 있는데 여기는 개인과 업무로 나뉘는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업무 자동차는 모든 비사업용 이게 아니에요. 개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 3번 여기 166쪽 보면은 정비업자, 판매업자들은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편에 보면은 뭐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거는 뭐 건설 뭐 몇 종의 나열이 나와 있어요. 의무편을 봐보세요. 의무편을 거기 보시면은 의무가입 대상 열렸고 뭐 의무가입 건설계획 구종 그리고 뭐 이게 의무가입인데 자동차 취급업자가 빠져있잖아요. 자동차 취급업자는 166쪽에 별도로 따로 특수한 상황으로 예외 케이스로 해놓은 게 166쪽에 기타 자동차 보험이에요. 거기에는 의무라는 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입은 자기 맘대로 해요. 자기 맘대로. 야 판매업자 정비업자 자기네들이 의무로 하라고 막 자동차 권했어. 근데 얘네들이 나 보험료 하기 싫어서 사업 안 할래 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누가 정비를 해줘? 정비를 판매업자, 탁송업자 다 필요한 사람들인데 의무로 막 저항이 심해. 그러면은 괜찮다. 너네 그래 의무로 안 해도 돼. 이렇게 봐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옳은 거. 자 농기계보험은 1, 2를 구분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농기계보험도 마찬가지로 166쪽 보면 나와 있어요. 농기계보험은 또 뭐냐? 봐봐요. 농기계보험은 뭐예요? 보시면은 뭐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 뭐겠어요?
논밭에 뭐 심는 기계야 트랙터. 뭐 모르시 뭐. 아니 대인사고 여기서 일만 하는 차량인데 뭐 대물 대인 크게 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여기서는 사고 위험이 적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아니 남과 다르잖아요. 막 도로 고속도로 달리는 차하고 이 트랙터하고 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다. 부부유별. 별개다. 너네는 따로 같지 않다. 그래갖고 다른 별도로 취급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농기계는 대인 원투로 구분을 나뉜다. 이게 맞아요. 4번 맞고. 26번 1번 너무 맞잖아. 1번 의무보험이 정의잖아요. 2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 공동인수라도 해야 돼요. 2번 틀렸고. 3번 대인원은 무한으로 보상 아니에요. 자, 무한 보상 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 무한이 되지. 왜? 그거는 무한. 그건 대인 투 얘기지.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의무보험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의무보험은 뭐예요? 대인 원이 얘기하냐. 대인 원. 대인 원은 1억 5천, 3천, 1억 5천에 한도가 닫혀있지. 대인 투가 무한이잖아요. 대인 투가 무한도전 2 하면은 사람들 많이 볼 것 같아요. 대인 무한은 대인 투다. 대인 투 무한도전. 3번이 맞고 3번은 틀렸고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에요. 유한. 4번 의무보험은 중복이 되더라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중복하면은 갈아탈 때 슈보험사에서 마음에 안 들어 바다보험으로 바꿨어. 중복까지 하고 해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보험 그렇게 해지해야 돼요. 자 28번 의무보험 틀린 거. 무한보상 당연히 아니고 이게 의무보험은 무한보상이 틀렸어요. 유한이에요. 유한. 29번 고위험계층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위험계층이 뭐예요? 고위험계층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사고를 많이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보험으로 따지면은 막 고혈압, 당뇨, 뭐 흡연, 비만, 뭐 아팠던 경우도 많아. 그러면은 서로 막 가입 안 하려고 하겠지. 그게 고위험 계층이에요. 그거 똑같이 자동차가 사고가 많아. 이 차주가. 그러면 우리도 거절하고 싶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에 불과해요. 왜? 거절을 하고 싶으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사고 많이 내. 그러면 서로 안 받겠대. 우리 안 받을 거네. 우리 안 받을 거 다 안 받는데. 그러면은 10개의 보험사가 있는데 손보사가 있는데 다 안 받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사람은. 자동차 그래도 나는 운전해야겠다. 그러니까 당국에서 야 너네 그럼 뿜빠이로 해. 뿜빠이로 너네 공동인수 해. 너 다 싫어? 그래도 너 강제로 해. 왜냐 의무보험이잖아. 의무보험 만들어놨어 제도를. 근데 서로 안 하겠대. 그래서 하게 한 거예요. 이런데 이 사람이 공동인수를 해. 그러면은 사람 쳐 죽여갖고 1억 손해냈어. 그러면은 야 너 A보험사 1,000만원 B보험사 1,000만원 자 뿜빠이에 객출해. 그렇게 보상이 나가요. 그게 공동인수예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요.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 없고. 2번 직접 청구권은 얘기했죠. 피해자가 보험사에다가 직접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 이거는 그러니까 보험사한테 직접 청구권이 뭐냐면은 내가 사고가 났어. 근데 내가 피해자야. 내가 크게 다쳤어. 근데 상대방은 하나 안 다쳤어. 차도 꽝 부딪혔는데. 근데 상대방이 자기 잘못 하나도 없다. 못 모르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못 모르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겠어? 저 새끼, 저 놈이 막 자기는 잘못 없대. 차 살았어. 근데
뭐 조영기 씨처럼 사람 죽여놓고 아니 그 사람이 재수 없어서 죽었지 내가 야 그 왜 거기에 서 있었어 내가 차 갔는데 왜 서 있었어 네가 거기 서 있어서 죽었잖아 너무 당당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직접 청구해야죠 보험사 가해자 놈이 대화가 안 된다 보험사한테 내 피해 보상해주세요 직접 청구할게요 인정된다 이게 맞아요 3번 진료한 의료기관 의료기관 이거는 여기서는 진료비 피해 청구자 금지라는 이게 나와요 이거를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이 문장을 보실 때 끊어읽기 하세요 끊어읽기 어떻게 끝나면은 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이익 끊고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는 끊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두 번 선 그어요 삭선 뭐냐면 동그라미 이번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병원이죠 병원 의료기관이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키워드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회사 도식화 제가 이해가 어려운 도식화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보험회사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고 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진료비 피해자 청구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험회사에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 수가를 청구하면은 진료비를 피해자한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양방 청구를 양쪽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차례차 사고를 했는데 크게 다쳤어 이 사람이 막 머리 다쳐갖고 의식이 없어 근데 면허증도 안 갖고 다녀 뭐 신분증도 없고 뭐 중국인인가 외국 국적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료기관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막 뇌 크게 다쳤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돈을 못 받게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왜 차량 넘버는 알고 있잖아요 차량 넘버를 알면 뭐예요 차량 번호판 나잖아요 번호판 조회하면은 다 나와요 어느 회사 가입했는지 조회해보니까 바다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네 바다보험사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의료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직접 청구지 이게 여기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이쪽으로는 청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왜냐 이 사람이 중국인이야 근데 잘 몰라 막 이런 한국의 제도를 잘 몰라 그러면은 막 돈 벌 욕심에 보험사에서도 돈을 청구하고 이 사람한테도 보험 양쪽을 하면은 더블 인컴이 되네 양쪽 주머니가 다 채워지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번 봐봐 3번 다시 자동차 사고를 진료 의료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가 청구할 수 없다 이게 3번이 맞죠 맞아요 맞아 이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의료비 발생하잖아요 이 의료비를 물어줄 사람은 보험회사예요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받으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이게 보험이죠 내가 의료비 발생했어 근데 보험회사가 대신 내줘 그러니까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지 보험회사가 존재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4번 임의 해지권이 제한된다 뭐예요 강제해서 맞는 말이에요 임의를 해지할 수 없어요 임의적으로 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 이 중국 사람이 막 자동차 보험을 내는데 내가 사고 안 나고 나는 돈이 아까워 그러면은 막 임의적으로 내 맘대로 그러니까 임의 해지권이 뭐예요 내 맘대로 해지하겠다 내 맘대로 자동차 보험 이거 없어도 되겠는데 나 맘대로 해지해 그러면은 결국 피해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앰뷸런스 119 실려왔어. 119에 사고 갔다. 그래서 치료비 기껏 다 해줬어. 치료비. 오, 근데 이 사람이 보험 미가입이야. 그러면 돈 못 내겠대. 돈이 없대. 이 중국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완전 폭탄 떨어지잖아요. 의사가 살리러 사람을. 근데 돈을 못 내겠대. 그러면 어떻게 해, 이러기가.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꼭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그게 임요해지권이 제한된다라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30번 해지할 수 있는 요건 아닌 거. 자, 상속은 해지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이냐? 1번부터 말소 등록이 뭐예요? 폐차했어. 자동차가 없어졌어. 해지할 수 당연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해지 요건이 맞고. 2번 양도 차 팔았어. 당연히 해지해야지. 뭐 폐차를 했든 팔았든. 4번 중복 맞고 중복했어. 그럼 해지할 수 있고. 3번 상속. 자, 상속했으면은 해지할 수가 없어. 왜냐? 상속은 뭐예요? 변경만 된 거잖아. 변경만. 차주가 아버지 차였어. 근데 아버지 사망했어. 그러면 자녀 뭐 배우자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속이 됐어. 그러면은 차주인만 바뀐 거지 자동차는 유효해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차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면 해지할 수 없어요. 이건 누가 차를 내가 받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맘대로 해지하면 안 되지. 당연히. 왜냐? 그거를 언제 배우자가 받았는데 아들이 언제 그 차를 운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막 임의적으로 막 해지할 수 있게 해줘봐. 안 돼. 그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강아지가 자기 주인 따라다니듯이 아니면은 애기가 부모님 항상 안겨 다니듯이 꼭 붙어 다녀야 돼. 내 몸에 내 몸에 정말 소중한 존재처럼 소중한 옷처럼 항상 따라다녀야지. 이거를 막 내가 자식을 막 후레 자식이라 버리고 싶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난이라도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의무범 자식이에요. 자식.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됐다고 해서 버릴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상속한 거 아니고. 933번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 자, 933번 보고 정답은 구전건설기계예요. 앞에 있었죠? 구전건설기계. 뭐예요? 896번 보면은 자동차 사내부상법상 자동차 해당하는 거. 구전건설기계. 그래서 896번하고 933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같은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전건설기계라는 이 단어를 보세요. 이 구전건설기계라는 거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뭐 건설기계? 뭐 덤프트럭 뭐 그런 건가? 잘 모르겠지만 이놈은 정답 다발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그러니까 뭐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도 그렇고 단골 장사잖아. 단골 장사. 뭐 미용실, 뭐 음식점, 뭐 마트 단골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은 이 고귀한 VIP.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주 감사한 존재예요. 여러분 딱 봤어요. 문제. 아까 800 머시기도 그렇고 이 933번도 그렇고 정답 중에 구전건설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열에 80~90% 확률로 맞추는 거예요. 구전건설기계. 딴 거는 잘 몰라. 막 뭐 앞에 뭐야 자동차 중에 뭐였어? 뭐 분뇨차, 뭐 살수차, 뭐 쓰레기차, 홍차, 뭐 이런 거는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이 구전건설기계는 아주 소중한 VIP예요. 정답의 VIP. 이런 것들은 문제 나오면은 80% 정도 맞춘다. 나머지 봐봐요. 1번 도로교통법 아는 장소에서 운행하셨어요. 뭐냐면은 면허시험과 자동차. 면허시험장에는 엄청 초보 운전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옆에 운전면허 딸 때 보면은 항상 그 동승을 하잖아요. 옆에 보면은 기도사가
같이 브레이크가 2개 달려있잖아요. 조수석에도. 그래서 막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타는 것과 고속도로 나가서 타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논밭에서 하는 경운기하고 고속도로 막 다니는 차가 다르듯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하고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하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입 아니에요. 이거 1번은. 3번 국제연합군대 유엔군. 당연히 의무가입 아니고 유엔한테 뭐 끽소리 하겠어요? 3번 외국인한테 뭐 터치할 필요 없잖아요. 외국인 소유 자동차 네가 알아서 의무 하든지 말든지 돈 터치해 노 터치 의무가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2번 건설기계 이분만 의무가입 해야 된다. 34 의무보험 틀린 거 피해자의 무한보상 아니에요. 무한은 자 의무보험은 대인 1 대물 2000 대인 1 이거는 무한 아니에요. 무한 아니에요. 무한인 건 뭐예요? 대인 2만 무한. 35번 의무는 틀린 거 사업용 비사업용 동일하다. 저는 달라요. 왜냐 영업용이 훨씬 비싸요. 쿠팡 뭐예요? 쿠팡이 진짜 골대 쿠팡 와우가 아마 그거 맞을 거예요. 새벽 7시 전 도착. 내가 배달할 할당받은 물량이 뭐 100개 200개 남아있어. 근데 오전 7시까지 배달 안 하잖아요. 그럼 페널티 맞아요. 쿠팡 기사가 이거를 시간 내에 배달을 못했어. 막 7시까지 해야 되는데 초과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쿠팡 캐시 1,000원 막 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 약속을 못 지켰어. 그러면은 사죄의 의미로 막 캐시 1,000원 적립해줍니다 나오잖아요. 그 제도가 있는 것처럼 기사가 시간 내에 배달 못 하잖아요. 그럼 페널티를 맞아요. 기사가 막 점수를 내기거든요. 그래서 페널티가 뭐 이상 쌓이면은 뭐 불이익을 받겠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사들이 막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냥 무리해갖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뭐 무리하다가 뭐 사망사고도 나고 막 심장마비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과로에 시달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용 영업 택시도 그렇고 막 승객이 빨리 가주세요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비싸요. 결론. 그렇기 때문에 틀려. 사업용하고 비사업용은 가입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요. 보험료가 다른데 이거를 가입해야 하는 금액 책 의무보험편 봐봐요. 의무보험.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업용하고 비사업용하고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도전도 유재석 씨가 다르고 정준하 씨가 맡은 역할이 다르고 뭐 노홍철 씨가 맡은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사업용 있고 사업용이 다른 게 160 1쪽 보면은 의무보험이 사업용하고 이제 비사업용이 있는데 비사업용은 뭐예요? 개인 승용차 대인 1 대물 2000 보통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무보험이잖아요. 대인 1 대물 2000 근데 사업용은 대인 1 베이스고 여기에 대물 2000 여기까지 맞아. 대물 2000 여기에 대인 2 1억 이상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이거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이 의무보험이. 왜냐 비사업용은 좀 더 안전하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지만 너네는 이게 위험하잖아. 너네 맨날 뭐 쿠팡 기사들 보니까 뭐 무리하게 시키고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말이 무슨 필요해. 너네는 추가로 이것도 더 하나 의무 더 할 거야 해갖고
의무보험이 달라요. 둘이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서 가입해야 하는 가입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가가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동일하다 아니에요. 달라요. 대인2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나 대물은 3천만 원 아니에요. 2천만 원이에요. 대물은 2천. 그리고 다 특별한 사고 횟수 계약 거절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공동인수라도 해야 돼요. 틀렸고. 의무보험 운행자 아니에요. 보유자가 제일 큰 개념이에요. 보유자 그림 그렸죠? 보유자가 제일 크고 그 안에 소유자, 운행자, 뭐 운전자가 있는데 정답이 되려면은 보유자가 돼야 돼. 보유자가 제일 크다. 개념이. (36번) 무브먼트 틀린 거. 어떠한 경우 이건 아니에요. 봐봐요. 어떤 경우 아까 의료기관 얘기했잖아요. 중국인 뭐 사고 얘기하면서. 근데 의료기관이 어떠한 경우 청구할 수 없다? 이건 틀려요. 왜?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빠져. 그러면 맞지. 보험과 아까 그 929번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의료기관이 환자한테 청구하지 않고 의료기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뭐예요? 이 보험회사가 휘청휘청해. 지금 딱 보험회사가 가입할 때는 멀쩡했다가 갑자기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거야.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래갖고 막 글로벌 경제가 딱 맞췄어. 그러니까 이 멀쩡한 보험사가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신용도가 막 하락하고 막 파산의 직전에 막 이르는 거야. 갑자기 이런 부동산 법을 일본처럼 막 부동산 법을 퍽 걸었어.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래갖고 이게 지급을 못해. 그러면 의료기관 어떻게 하겠어요? 의료기관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막 비실비실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환자한테라도 매달려야겠죠. 환자한테 얘기를 해서 환자 배우자한테도 전화하고 선생님 혹시 우리가 이게 선생님 살리려면은 지금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지불 능력 되시냐 물어봐서 환자한테라도 받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돈 없다. 그럼 치료 안 하겠다. 연명 치료 안 하겠다. 그리고 아니면 돈 많다. 치료해달라. 확 다 받고 그래야 수술 들어가잖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3번 어떠한 경우에도 틀렸어요. 어떤 경우에도 아니고 환자한테 예외적인 케이스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야. 그러면은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야. 뭐 글로벌로 위기가 갑작성. 그러면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지. 이게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3번 틀려요. 그렇고 38 한도 이거 외워요. 38, 39 있잖아요. 이거는 외우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고 갈까요? 개념 시간에 여기 써놨네. 보면은 이 의무보험에 38번 대인 1의 부상한도가 뭐야? 여기 대인 1. 이 대인 1이 의무보험이 비상업용은 대인 1 대물 2천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한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인 1의 한도가 뭐예요? 1억 5천 3천 1억 5천 393번 39번 정답 1억 5천 3천 1억 5천. 이게 뭔 말이에요? 민식군 사망했어. 민식군 5억 물어졌거든요. 민식군 사망 대가로. 그러면은 1억 5천 한도가 뭐예요? 저금통이 내가 대인 1만 가입을 했어. 대인 2는 무한이잖아요. 대인 2는 무한까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대인 1만 가입을 했어. 그러면은 이 저금통이 최대 한도가 1억 5천 들어있는 거예요. 저금통을 사고 났어. 대리저금통을 딱 배를 갈았어. 딱 깼어. 근데 1억 5천원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민식군 부모님한테 1억 5천 보상을 해줘요. 1억 5천을 보상을 해줬어. 그러면 나머지 3.5억이 비잖아요. 민식군 부모님 3.5억 줘야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대인 1만 가입했어. 내 주머니에서 내줘야죠. 내 주머니에서 3억 5천 내줘야죠. 3억 5천 없어. 그럼 어떡해? 나라에서 대신
해주고 구상권 청구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에서 민식이 부모님한테 3억 5천 줘. 그리고 나라에서는 민식이 부모님한테 준 만큼 나한테 구상권 청구가 오는 거예요. 나는 평생 갚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빚쟁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갚아서 3억 5천 메꿔 야죠. 평생 갚다 3억 5천을 못 갚고 다 죽었어. 그러면 끝이에요. 끝. 죽고 나는 나라에서는 그냥 손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 대인투는 필수예요, 필수. 대인투. 대인투가 왜 필수가 아니지, 저는 이해가 어려워요. 대인투도 당연히 필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고. 그래서 이 뜻이에요. 38번, 39번. 마찬가지고. 사망은 민식군이 사망했어. 1억 5천 한도에서 부상. 그리고 민식군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그럼 3천만 원 한도까지 부상 치료비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민식군이 후유장애 남았어. 민식군이 하반신하게 됐어.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1억 5천 한도에서만 보상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부담. 그 뜻이고 그게 한도의 의미예요. 한도의 의미고. 사 43번 자동승계로 뭐냐면은 자동승계는 또 뭐예요? 자동승계. 자, 이거 제일 편한 게 뭐냐면은 내가 차를 캐피탈에 팔았어. 캐피탈. 중고차 매매업자를 무슨 캐피탈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되거든요. 내가 차량을 팔았어. 그러면은 자동차 업체에서도 이 사람의 차를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동차를 내가 차가 있는데 이 캐피탈 업체에다가 팔았어. 차를 팔았어. 그러면은 이 캐피탈 업자가 이 차를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차가 하자가 없나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양도 나는 자동차 팔았어. 근데 100% 다 대금을 주지 않겠지. 왜냐 이게 먹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겠죠. 막 차는 멀쩡한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차가 차에 물을 먹었어. 비에 침수 차량이야. 그러면은 야 나 이거 돈 못 준다. 침수 차량을 왜 우리한테 팔아? 우리 돈 뭐 좀 안 사. 빠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자동차 양도를 했어. 책임보험이 이 양도인에서 양수인. 양도는 뭐야? 매도. 양도, 매도, 팔았다. 매도 넘겼다. 받을 수잖아요, 받을 수. 수여, 상장 수여식, 상장 수여. 수여할 때 받을 숫자거든요. 매수, 양수, 양도 넘긴다, 양수 받았다. 양수. 이 양수인은 자동 승계가 된 걸 인정하는 기간. 이 양수인이 차량 검사를 하는데 하자가 없어. 그럼 밖에 꼭 하자가 있어. 그럼 빠꾸시키겠죠. 캔슬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 캐피탈이 막 일이 바쁘고 막 업무 담당자 놓쳤어.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15일이 지났어. 이게 가타부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묵인.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묵인. 가만히 있는 거는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15일. 그게 기간이 15일. 15일이 넘겼어. 그러면은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이거예요. 15일 지나면 이 사람이 책임 이거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로 책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얘기고, 이 15일을 외워야 되잖아, 15일. 15일 어떻게 외워요? 제가 노트 만들려고 그랬죠? 다이소 노트에다가, 자, 15일인 것은 땡땡땡땡 해갖고 쌓아 넣으라고 했잖아요. 추가하세요, 여기. 15일. 양도된 날로부터 15일. 적어 놓으시고. 15일 또 뭐 있어요? 청약철회. 청약철회 기관이 뭐예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는 청약철회가 된다. 15일 외우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커플링해서 15일 노트를 써놓으세요. 15일이고. 45번. 자.
45 같은 경우도 보시면 1번 면허 정지부터는 의무가 있다. 맞아요. 내가 이런 거예요. 면허 정지가 뭐예요? 음주운전하면은 정지 때리잖아요. 알코올 농도 측정해갖고 막 만취야. 면허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고 정지를 딱 시켰어. 그러면은 나 의무보험 정지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보험은 자식 버리고 싶다고 해도 자식을 어떻게 연을 끊겠어요. 내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의무보험은. 그러니까 너 부모가 지각이 정지됐어. 그래도 자식 못 버린다는 거예요. 면허 정지됐어. 그래도 의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맞는 말이고. 3번 공휴일 기간이 만료돼도 이전 갱신. 이게 맞는 말. 뭐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만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휴일이야. 공휴일이네? 그러면 나 26일날 가입할까? 가입했어. 과태료 나와요. 이거 아니에요. 이걸 공휴일 핑계대고 26일날 가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늦어도 25일이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는 늦어도 갱신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불변의 공휴일이라 그렇지, 만약 예를 들어 뭐 설날, 뭐 명절, 추석, 설, 이거는 맨날 바뀌잖아요. 매해마다. 날짜가 막 음력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뭐 공휴일 핑계대고 공휴일 끝나고 가입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갱신을 천차만별인데 진짜 뭐 크리스마스면은 벌써 뭐 11월 막 빼빼로데이 뭐 이때부터 해갖고 미리미리 한 달 전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막 하루 전까지 꼭 맞춰서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꼴을 못 봐요. 한 달 저는 내가 해야 될 일 있는데 미루는 꼴을 못 봐요. 난 바로 이거 한 달 전 나는 크리스마스를 딱 만기해놓고 11월 달에 벌써 왔어. 그럼 벌써 갱신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딱 놓이잖아요. 미리 해놔야.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저처럼. 그런 얘기고. 4번 상속 포기 판결은 뭐예요? 없다. 상속이 뭐예요? 상속이라는 개념은 부모님 사망,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재산이 배우자, 자녀 나뉘잖아요. 자녀 배우자가 없어. 형제 막 사촌한테 가잖아요. 그게 상속인데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은 다행이지만 이 부모님이 빚쟁이였어.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돈 빌려주고 막 이러다가 스트레스로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빚만 있는 상태에서 상속 포기하잖아요.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해버려. 그때는 빚 안 물려받겠다. 그러면 상속 포기하면은 빚이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상속 포기 판결을 받은 가족이 이 피상속인은 뭐냐면은 상속인이 있고 피상속인이 자녀예요. 피상속인은 자녀는 자동차 보험에서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 나는 아버지가 빚이 많아. 이 자동차는 어차피 그 빚쟁이한테 가겠지. 빚 갚아야 하는 뭐 은행이 됐든 아니면 뭐 사채업자가 됐든 그쪽 소유지. 나한테 차를 내가 안 받는데 내가 왜 의무가입을 해? 당연히 너무 맞는 말이지. 그래서 의무가입 없는 게 맞아요. 2번 외국의 장기간 체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뭐 장기간 체류면 뭐 워킹홀리데이로 대학 나갔어. 아니면은 뭐 외국에 장기 나가면은 의무가입이 면제되면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장기 체류도 의무가입 맞아요. 장기 체류에도 보험료 내야 돼. 그러니까 1번과 맞지. 1번도 면허 정지해도 자식 떼낼 수 없고 외국에 장기간 해도 부모 간의 연인은 끊을 수 없어요. 면제된다 틀렸어요. 가입해야 돼요. 상속 포기만 좀 예외 케이스로 자식이 뗄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이게 맞지. 의무가 없는 게 보통의 경우는 뗄 수 없지만 이거는 뗄 수 있다. 47번 승계가 틀린 거.
자동승계 뭐예요? 양도했어. 캐피탈에서 팔았는데 이 종합부분 계약 권리 의무가 자동승계가 된다? 틀리지. 왜냐? 이 경우에는 양도인의 계약승계 요청하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해줘야 돼요. 왜냐? 이 캐피탈에 팔았어. 근데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소유자가 이 사람은 괜찮은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이 캐피탈은 제대로 된 업체가 아니야.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받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명의가 넘어가는 게 싫을 수 있잖아요. 심사가 있고 자동승계는 틀렸어요. 말이. 자동승계는 아니고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승계가 이루어진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1번 명의 변경한 경우 양수인은 반드시 새로운 계약을 한다. 이게 너무 맞는 말이지. 왜냐? 명의가 내가 개인에서 캐피탈로 명의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이 캐피탈은 양수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험을 체결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 2번 자동승계된 경우에도 양도인 승계가 해당하는 보험료 양수인이 청구할 수 있다. 경우 양도인은 판 사람은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수인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지. 왜냐? 나는 넘겼어 이미. 그러면 캐피탈에서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지. 맞지. 난 넘겨버렸을 때 내가 왜 부담 안 해? 내가 왜 보험료를 내? 당연히 너무 당연한 말이고. 양도인은 판 사람은 양도인은 양도시 잔여기간에 대해서 환급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뭐냐? 내가 원래 1년짜리 보통 많이 갱신하거든요. 자동차를. 선납식이에요. 선납. 내가 1년 동안 낼 보험료를 미리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폐차를 했어. 환급받잖아요. 중간에 폐차했고 넘겼고 그러면은 내가 1년을 가입을 했어. 근데 내가 10개월 샀어. 그러면 2개월 남잖아요. 근데 폐차를 했어. 그 2개월치 돌려줘요. 보험료. 왜냐? 미리 냈잖아요. 그게 환급이에요. 보험료를 잔여기간 환급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1, 2, 3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렸고 48번 의무보험 틀린 거. 자동보건은 또 뭐야? 자동보건.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자차의 담보의 경우는 자동보건된다.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차가 뭘까? 자차가 사고의 종류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차하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내가 차를 치웠어. 내가 차선 변경하다가 옆에 차랑 부딪혔어. 차 대 차 사고야. 다쳤어 내가 서로 간에. 그러면은 과실 비율을 따지겠죠.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깜빡이 켜고 들어와야지. 너 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 그리고 스무스하게 들어와야지. 왜 갑자기 확 들어와?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배상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런 건 이제 대인 처리 이렇게 되는데 자차는 단독사고. 자차는 쉽게 말해 자차라는 이 개념은 단독사고. 뭐냐면은 내가 혼자 담벼락을 들이받았어. 내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 그러면 내 척 찌그러졌잖아요. 거기서 보상받는 게 자차예요. 자차담보는 4번 자차담보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이 보상되더라도 이게 뭔 말이냐면은 가입 금액의 전액이 보상되었다 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차가 새 차일 수도 있고 헌차일 수도 있잖아요. 헌차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헌차. 내가 차를 막 정말 오래 타서 막 20년 차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차세 보면은 가입 연도가 막 20년 됐어. 막 SM5 옛날 막 구형 막 아반떼 막 뭐 티코 마티즈 막 30년 굴러가요. 그러면은 차량 가액이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차를 샀어. 근데 신차를 BMW가 샀어. 그럼 차량 가액이 막 1억, 5억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차량 가액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차량 가액 금액이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막 30년 된 티코처럼 뭐 20만원, 80만원 막 이렇게 나와요. 20만원. 차값이 20만원이야. 근데 티코가 사고가 났어. 근데 범퍼가 찌그러졌는데 수리 비용이 뭐 페인트 도색 비용이 막 30만원 달래. 차값은 20만원이야. 근데 수리비가 30만원을 달래요. 이 전손이에요. 전손.
휴대폰하고 똑같아. 휴대폰이 액정이 깨졌어. 근데 액정 수리비가 30만 원을 달래. 액정 수리비로. 근데 핸드폰 가격은 20만 원이야. 아이, 새거 사는 게 낫잖아요. 이걸 왜 고쳐? 옛날 막 오래된 폰인데 이 차를 수리하느니 30만 원 주고 수리하느니 차라리 신차를 사야죠. 이때는 30년 된 차인데. 이게 전손사고. 이거를 전손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자, 봐봐요. 자, 48번. 자동복원이라는 말을 지워요. 이렇게 가려. 이게 볼펜으로 앞에만 읽어봅시다. 자차 사모의 경우 가액 금액이 전원 보상되더라도 전액 보상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계약 소멸이에요. 계약 소멸. 이건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20만 원짜리 차가 30만 원 사고 났어요. 그럼 계약 소멸이 전손. 자동 복원 그런 거 없어요. 뭐 원복이고 뭐 자동 복원이고 나발이고 계약이 소멸되는 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맞아요. 근데 자동 복원되지 않는다가 맞아요. 전손사고. 전손사고가 이 개념이에요. 자동 복원이라는 말은 틀려요. 자동 복원이 뭐죠? 자동 복원이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자동 복원. 사고가 나서 가입 금액이 다시 리필이 되는 게 자동 복원이 있어요. 리필. 뒤에서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 자동 복원. 나왔었나? 헷갈리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 복원되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자차 담보의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이 보상이 됐다. 아니면은 전손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 복원되지 않는다. 전액. 여기서 외워야 될 키워드는 자차 동그라미, 전액 보상 동그라미, 자동 복원 X. 자, 이렇게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자차가 전액 보상이 됐으면은 자동 복원이 안 된다.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자동 복원이 뭔지 나발인지는 하등에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등에. 이거를 무조건 통함기야, 통함기.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49번 운전자 자, 오늘은 49번 여기부터는 이어서 진행을 다음 주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자동차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많고, 뭐는 보상을 어떻게 하고 이게 자동차가 참. 다음 주에 이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고비가 여러 차례 있을 거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고개를 들려서 열심히 이어서 나머지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고 저의 뒷모습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목적지로 합격의 길로 인도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 뒷모습만 보고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다 합격에 도달할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치더라도 좀 더 힘내고 다 같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침에 스티브 잡스 얘기하면서 스티브 잡스의 사망사고, 스티브 잡스가 견과류만 먹고 결국은 이른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 췌장암으로. 아마 췌장암과 관련이 있겠지. 육식을 거부하고 워낙 채식주의자,
스티브 잡스는 채식주의자였어요. 견과류만 나중에는 먹다가 치료도 못 받고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기분 전환도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와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